정부발 전세 대출 금리 인하, 은행 줄줄이 인하 나서나 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조금 심도 있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부에서 전세 대출 금리를 그러니까 너무 높이 가져가지 마라. 대출 금리를 높이 가지 마라. 라고 은행들이 권고를 했었고, 은행들이 그렇게 지금 그에 상당한 액션을 취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팩트 보시고 제 코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사의 대출 금리를 모니터링하면서 은행권의 대출 금리 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있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내 전세 대출 금리가 8%대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됐으나 최근에는 7% 초중반대에 머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아직까지 저는 제가 받은 건 7%가 안 넘어갔던데 6% 중후반대에서 늘고 있던데 아직까지는요. 전세 자금 대출 금리도 높은 거는 7% 초중반이지만 아마 7% 정도에서 지금 머물고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특히 근데 우리은행이 최근 전세 대출 금리를 인하하면서 타 은행들도 당국의 금리 인상 자제 신호를 받아들일지 이목이 쏠린다.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미온토로 바뀌면은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아는데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다만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전반적인 금리 인상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2주 전만 하더라도 전세 대출 금리 상단이 7% 중반대를 넘어서면서 연내 8%대 금리를 찍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은 당국이 지난달 말 대출 금리와 관련해 주 단위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은행권을 압박하면서 금리가 다소 안정화돼가는 양상을 띈 것으로 풀이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연 5.18에서 7.4%를 기록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상하단에 걸쳐 금리가 소폭 하향 조정되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은행이 지금 먼저 가장 선제적으로 우리은행은 지난 9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85% 내리면서 한국의 대출금리 인상 자제 메시지에 호응했다. 그래서 주택보증 우리 전세론을 이용할 경우 금리는 약 5.4에서 5.8%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금리 수준이 낮다라고 합니다. 5%대 이제 중반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5%대 중반으로 전세 대출 금리가. 현재 기준금리가 얼마입니까? 3.25죠. 그런데 대출금리를, 자금 대출금리를 5.5% 정도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기준금리보다 2.25%가 높은 수준이죠.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준금리보다 2에서 2.5% 사이 정도가 높은 게 대출금리라는 거는 전 적당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예금금리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예금금리는 적어도 4% 중반 정도는 나오겠죠. 아니면 4% 초반이 나오거나. 그 정도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은행도 예대 마진을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요게 지금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내려오고 있다 하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전세가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생각한 걸 정리하면서 만든 자료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자, 전세가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냥 가보라. 니 예전에는 이야기할 때는 물량 부족 구간에서는 전세가는 안 떨어진다며. 전세가는 물량에 반응한다며. 물량이 차고 넘치면 전세가가 떨어진다 했는데 서울은 지금 물량 부족 구간이 아니라며. 그런데 전세가가 떨어진다고 난리잖아.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봅시다. 한 1년 전의 시기,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3%인 시기였어요. 그죠? 1년 전만 하더라도. 자, 그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세가 5억짜리인 집이 있다 칩시다. 그죠? 그러면은 전세 자금 대출 금리는 3%입니다. 그러면 연간 부담하는 이자 비용은 얼마입니까? 단순하게 계산해도 약 1,5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전월세 전환율은 약 4%였어요. 1년 전만 하더라도 약 4%. 그러면은 연간 부담하는 월세 비용은 얼마입니까? 전세가를 5억이라 했을 때 5억을 월세로 바꿔버리면은 약 2천만 원 정도가 연간 부담하는 월세 비용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전세를 선택하겠죠. 왜? 비용이 더 싸니까. 주거 비용이 더 싸니까. 전세 대출 금리가 3%일 때 전세 5억짜리 집에 전세로 산다면은 대출 전체를 다 받는다 하더라도 1년에 1,500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데 월세를 하게 된다면은 2천만 원 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제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6%로 급등을 했어요.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6%로 급등을 했습니다. 전세가는 여전히 5억이에요. 자, 그러면 연간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이 얼마입니까? 6, 5, 30, 약 3천만 원이 되겠죠.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3에서 6%로 뛰면서 이자 비용 부담도 딱 2배가 늘어나 버렸죠. 그죠?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월세로 전환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4% 그대로였어요. 올해 초반만 하더라도. 그럼 얼마입니까? 연간 월세 부담 비용은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사람들이 거주 비용이 더 저렴한 월세로 다 몰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월세 수요가 더 증가했다. 서울의 지금 전체 거래량 중에서 10%가 월세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온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돈이 되는 대로 움직이거든요.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하잖아요. 그죠? 돈이 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월세가 싸네? 전세 대출금이 너무 비싸네? 그래서 월세가 다 몰려간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월세는 수요가 몰리니까 이제 월세는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전월세 상승률도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전세 자금 대출금리 6%인 시기인데 전세가는 5억이에요. 그러면 월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5%로 이제 상승을 해버렸어요. 월세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결국. 자, 그러면은 연간 부담해야 할 월세 비용이 이전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2,5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세는 지금 전세가가 5억이라면은 전세 자금 대출 금리에 의해서 전세 연간 비용 지불해야 할 그 이자 비용은 3천만 원이니까 아직까지 월세를 못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세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세가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전세가 뚝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5억이었는데 4억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세가 4억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연간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얼마입니까?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6%를 하더라도 전세가가 4억이 돼버리면은 연간 부담하는 이자 비용은 2,400만 원이 됩니다. 자, 비로소 그러면 전세가 월세보다 저렴해지는 순간이 이때라는 것들이죠. 연간 부담하는 월세 비용은 2,500만 원인데 전세가 4억으로 떨어지니까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6%를 하더라도 연간 부담하는 이자 비용은 더 싸.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전세로 수요가 올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면 전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전에 전세가 5억에서 전세가 지금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것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비용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전세가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지금 6%일 때 계산을 해봤는데 만약에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5%로 낮아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현재 전세가는 4억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자, 그러면 연간 부담하는 전세 대출 금리의 이자 부담은 4억 22천만 원인 상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연간 부담하는 월세 비용은 아까 얼마였어요? 2,500만 원이죠. 월세는 웬만해서는 안 떨어집니다. 한번 올라간 월세는 여기에 따라서 즉각 반응해가지고 월세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일은 잘 안 생겨요. 그래서 2,500만 원 그대로라고 계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사람들이 전세를 선택을 하겠죠. 전세 자금 대출 금리도 낮아졌고 전세가도 낮은 상황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전세로 몰리겠죠. 그러면 전세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어디까지가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전세가가 5억이 될 때까지. 전세가가 5억이 되면은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5%인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2,500만 원이 되겠죠. 월세하고 동일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전세가가 상승을 한다.
요게 지금 현재 전세가가 떨어지는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런 거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아, 전세가가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구나. 그럼 전세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공급이 차고 넘치지 않는 상황이라도 전세가가 떨어질 수가 있구나 하는 데 대해서 충분히 감을 잡을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전제는 뭔가 하면은, 이것의 전제는 뭔가 하면은, 물량 부족 구간에서 발생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량 부족 구간에서. 그런데, 부산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23년도 내년까지는 물량 부족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식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은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전세가가 반등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내후년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년까지는 좀 그럴 것 같다. 그런데 단 해운대구를 한번 들어봅시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이제 거의 없어요. 입주 없어요. 이번에 반역 KCC 스위첸 요거 지금 한참 입주하고 있을 건데 요거 끝나고 나면 입주가 이제 없거든요. 해운대는 없습니다. 내년에도 없고 내후년에도 없고 큰 물량이 없어요. 거의 뭐 몇백 세대, 200~300 세대 정도 수준이지 대량으로 뭐 1000단위로 들어오는 단지는 지금 없습니다. 이제 해운대 쪽에는요. 자, 그러면은 해운대도 지금 전세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 이 공식대로 적용된다면은 전세 자금 대출 금리까지 내려온다면은 전세로 수요가 이동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적어도 해운대구에서는. 그렇다면은 해운대구가 가장 먼저 반등을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해운대구에 사는 사람이, 그리고 해운대 꼭 살아야 할 필요성 있는 사람이 뭐 전세 가격이 낮다 해가지고 그 외에 기타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그 안에서 자기 살고 있는 바운드리 급지 내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들은 전세를 다시 선택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전세 가격은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인데 그 스타트가 되는 지점이 저는 해운대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고요.